안녕하십니까. 예,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구 팀장입니다. 자,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장중 공개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장중 공개 방송은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예. 저는 1년에 장중 공개 방송 한 5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예.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근데 분명히 장중 공개 방송 할 때는 꼭 시장에 어떤 변화가 큰 조짐이 있을 때 제가 때로 한 번씩 하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안 팀장은 뭐, 여러 뭐, 그런 주식 유튜버처럼 뭐, 방송 녹화해서 뭐, 돈 벌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방송은 좀 뜸합니다. 예? 왜냐면은 주식 자체가 뭐, 많이 얘기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방송을 너무 많이 하면은, 예, 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한 그런 시선을 예, 헷갈리게 할 수가 있으니까 시장 분석을 해서 예, 투자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시장이 좀 조정 구간이다 보니까 예, 시장이 좀 많이 크게 가르고 있죠. 가는 분야하고 못 가는 분야. 그걸 분명히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 뭐 중소형 종목 중은 뭐 상당히 애먹고 있죠. 예.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손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런 구간에서는 너무 수익률을 추정하면은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 100에 90 이상은. 조선장에는 그런 거는 맞지 않다. 예. 시장의 그런 제가 가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있죠. 시장이란 항상 양날의 칼이라고. 아무리 안 좋은 시장이라도 좋은 분야들이 있단 말이죠. 잘 구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또 특히 제가 장중 공개 방송하는 이유는 금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글로벌 금리 동향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전환점? 예, 전환점이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어째서 지금 이 구간이 전환점이 부딪히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금융시장 동향이 금리에 대해서 관련해서 시장의 동향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예, 분명히 지금 전환점은 부딪힌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환점 계기에 시장 방향을 잘 선택하시면은 여전히 조정 구간이라도 투자를 어느 정도 좀 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뭐냐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 급하시면 안 돼요. 급하시면 안 돼요. 특히 지금 요즘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적은 금액으로 단타하려고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무지 많은데요. 그거는 자살 행위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투자하지 말 것. 투자 금액이 작더라도 시장 동향을 추적을 잘 해서 조선장에는 좀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을 추구하려고 많이 노력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물론 전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분야가 좀 많이 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글로벌 시장 동향 금리에 대해서 안 팀장의 제안을 먼저 좀 드리고 그 다음 순서로는 이제 그 국내 시장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왜서 여기 투자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꼬박꼬박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3분기가 들어가죠. 6월은 끝났으니까 3분기에 보면은 이벤트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중간중간 계속 여러분께 포인트는 주긴 했다만 대다수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뉴스 보는 것처럼. 안 팀장 페이스북에 계속 제시하는 것은 다가오는 시장에 큰 시장의 변화가 그런 게 이제 이벤트들이 주가 수익률에 크게 영향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남들보다 단기 투자더라도 1~2개월 일찍이 준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께서 뭐 수익률을 저는 계속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안 팀장의 상위권 투자 집단은 지금 엄청나게 수익을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잊을지 모르겠다만 지금이 6월 달이죠. 이게 전부 다 우리 작년에 겨울에 혹은 연초에 1월 달에 매집한 종목들이란 말이죠. 6개월 후에 지금 와서 꽃을 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 동향을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중장기로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주가 수익률에 지나친 큰 영향을 개인 자산에 많이 미치는지. 물론 전부 일부 종목들이 지금 그렇고, 예. 단기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 해외 투자가 잘 됩니다.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저희가 미국 투자한 지도 지금 한 10개월 차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VIP 쪽에서는 한 분당 거의 지금 한 10만 달러씩은 예, 수익을 지금 창출하고 있어요. 10만 달러면은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1억 5천 정도 되죠. 이게 미국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예, 지금 전 세계 경제 구조 보면은 미국 내수 경제가 가장 강하죠. 자, 지금 진짜 일단 먼저 금리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수 소비.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미국의 금리도 내리기 전에 먼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지? 간이 큰 건가? 무슨 배짱이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 경제 내수 소비를 보면은 미국이 좀 괜찮고 나머지 국가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거기 역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달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기타 나라 내수 소비는 침체로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체적인 수치를 보고 그리고 이제 이 수치를 보면은 우리나라 하반기 시장 동향을 단순히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투자 방향이 보인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체크해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조하시고 어쨌든 저는 계속 요즘에 저도 주식 특강을 많이 듣습니다. 공식적인 거, 뭐 한국 경제나 뭐 토마토나 막 이런 거. 안경 19의 전문가는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거기 제일 어색한 투자입니다. 제일 쓸데없는 거고 수익률을 제일 방해되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 TV에 나와서 뭐 쭉쭉쭉 뜯어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절대 듣지 마세요. 물론 잘 아시는 분도 계세요. 저도 주식이란 거는 기술적으로 사람 심리가 개입됐기 때문에 뭐 단기 5%, 10%, 20%, 30% 이런 거는 뭐 그건 투자 아니죠. 투자 아닙니다. 그거는. 주요하게는 시장을 이해하려 하고 그리고 시장마다 구간마다 시장의 종목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을 근데 그 특징들이 시장 구간마다 또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비록해서 지금 이런 조정장에서는 중소형 종목들은 잘 먹히지 않는다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대부분 주식 전문가들이 주식 아무리 추천하도 주식 잘 안 가죠. 안 가요. 아무리 좋아도. 지금 시장 특징이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중요하게는 돈이 쏠리는 곳으로 모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글로벌 시장 동향을 몇 개 통계를 보고 이런 통계를 여러분 딱 보시고 된다면은 우리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 단번에 보여요. 이런 투자는 좀 중장기로 투자하는 경향이긴 하지만 금액이 작더라도 한 몇백만 원이라도 시장 방향을 정확히 읽고 가는 방향을 이제 잘 설정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사막을 가는데 동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뒷길로 가는데 빠르다고 계속 이상한 길로 계속 걷다 보면 사람의 방향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와 또 같습니다. 금융시장도 동향을 물론 그래서 이게 동향이라는 거는 또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펀더 매니저들은 큰 방향 보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우리처럼 개인 투자자는 개인 투자 이런 방향 속에서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우리한테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가장 유리한 종목군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할 이야기가 많은데 말이 계속 길어지네요. 자, 우선 우리가 뭘 봐야 하냐면은 여러분 이걸 많이 보세요. 트레이딩 이코노미. 글로벌의 전체 데이터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누가 만들었지는 모르지만은 참 유용하게. 예. 이게 만약에 나중에 유료로 전환하더라도 저는 쓸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우선 글로벌 이제 금리 동향을 보면은 이게 도표로도 보이겠지만 이 진한 것은 이제 금리가 높다는 뜻이고 연한 것은 금리가 낮다는 뜻이죠. 그렇게 보면 자 지금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들은 볼 필요는 없겠고 우리가 좀 핵심 나라들 보겠습니다. 일본은 뭐 그대로 변화가 없었고요. 싱가포르 금리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 일정한 규모 이상인데 미국도 안 내리는데 그 자국이 내렸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 그런 거예요. 제가 금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 거기 이유가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은 아직 안 내렸죠. 자, 유럽이 내렸습니다. 4.5에서 4.25. 6월 달에. 그렇죠? 호주도 이제 곧 내릴 겁니다. 이번에. 캐나다도 내렸고, 캐나다도 호주, 싱가포르,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유럽, 캐나다. 캐나다도 바로 미국 옆인데, 예. 그렇습니다. 내렸죠? 그리고 봅시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기타 국가는 아직 안 내리네요. 뭐 남미는 뭐 너무 국가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뭐 필요 없고. 스위스도 내렸어요. 그렇죠? 스위스.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은 다 G7이죠. 예, 그러니까 G7 중에서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 국가의 지역에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 미국도 아직 안 내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는 중간에서 참 막말 우리말로만 하면 이제 똥줄이 이게 또 그 국내 정치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연관성 깊은 것이 어떤 쪽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겠고요. 그러니까 이들 나라는 총체적으로 보면은 금리 내리는 이유는 국내 경기 침체, 내수 경기가 침체가 발생해서 국민들의 생활이 너무 지쳤다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올해 들어와서 많은 지역에서 이제 총선이나 대선이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가 지금 이기는 형상들의 지지도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게 그 이제 국민들의 통계들 보면은 근데 한 가지예요. 우리 생활이 너무 지쳤다. 그러니까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이제 소매 판매에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작은 나라들은 볼 필요 없겠고, 근데 이게 마이너스 들어온 나라들 여러분 대부분 보세요. 거의 유럽군이나 G7에 들어온 국가들이 벨기에는 마이너스 5.8,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1.9.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들어왔다는 뜻은 그 나라 국민 소득 내수가 그만큼 침체됐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소득 대비해서 물가가 비싸든가 생활이 너무 빡세다는 거죠, 서민들이. 독일도 0.6 마이너스.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마이너스 0.1이죠. 마이너스 들어갔다는 뜻은 이제 그렇다는 거죠. 북유럽이 조금 괜찮네요, 그렇죠? 스위스도 조금 괜찮고, 북쪽이 좀 괜찮고, 남쪽이 엄청나게 지금 남유럽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근데 이게 경제 규모가 다 진짜 가장 큰 나라들이죠. 이렇다는 거.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미국도 한번 미국 쪽이요. 그나마 캐나다는 좀 낮긴 하는데도 금리를 내리고 있네요. 뭐 어쨌든 미국도 줄고 있죠. 소매 판매가 2.3. 유럽은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 미국은 2.3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대로 우리 미국만 잘 살면 된다 이제 이거죠. 달러가 워낙 기축통화 중심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지속될수록 그들 나라들의 내수 침체는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각 나라의 경제 통계 지표들 보면은 수출은 잘 되는데 내수 소비는
그 이제 소매 판매는 엄청나게 안 좋아요. 양갈래로 갈려진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양갈래 갈려져 있는 거 여러분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따가 종목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다른 통계 지표는 볼 필요 없어요. 계속 보다 보면 헷갈리니까. 결론은 암 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자, 이런 동향을 이제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제 추적해 봤을 때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여당이 더 강하죠. 다른 데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소비가 침체되고 여당보다 야당이 더 강해지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내수 침체 경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과감하게 기타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는 거죠. 감세 정책을 하고. 근데 이 금리 내리고 감세 정책하긴 좋은 거는 좋은 것인데, 뭐 어쨌든 근데 그 우리나라만큼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여당보다 야당이 강하고 내수 침체가 우리도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로, 우리 소매 판매 얼마인가? 아까 우리 아시아권을 안 봤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봐볼게요. 아시아권은. 아시아 보니까요. 저도 이게 방송하기 전에 잠깐 봤는데 베트남이 좋더라고요. 예, 베트남. 태국, 베트남, 아니 아직 여행도 한번 못 갔는데 홍콩이 무지 안 좋아요 지금요. 홍콩, 마카오. 중국계 이제 지역 내는 내주 침체가 아주 강하다는 것이죠. 태국도 예, 지금 그거고 우리나라도 계속 마이너스죠. 그렇죠? 지난달에 마이너스 3.3만. 우리나라도 내주 침체가 강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밑으로 지금 떨어지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그냥 우리나라 서민들도 엄청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을 지지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 너무 살기가 침체가 팍팍하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감세 정책을 계속 내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중 금리는 그럼 우리나라 금리 동향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내릴 경향이 가능성이 아주 커졌어요. 지금 전 세계 트렌드가 그런 거예요. 정권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자, 그렇더라면은 금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가 조정가는 방향으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금리는 내려야 된다. 이게 뭐예요?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분명한 것은. 그냥 경제라는 것은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것이 최악이에요. 우리 서민 경제에 대해서. 어쨌든 경제 용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서민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금리를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결론은 이제 그런 전환 주기가 분명한 것이 이제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우리도 이제 금리를 이제 조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대통령실에서 감세 정책 금리를 이제 내려야 된다는 그런 계속 발언하는데도 우리 한국은행 총재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죠. 조용하죠. 조용하죠. 왜냐면은 지금 금융 동향 보면 물가를 생각하면은 금리 내리면 안 돼요. 내리면 안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 내수 침체가 너무 강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더라면은 앞으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금리가 이제 조정받는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무슨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시중 금리가 하락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채권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채권 평가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특히 국채 같은 거 투자한 이런 기관들이.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거 어디예요? 보험회사들이죠. 보험회사. 그래서 금리 정책 방향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험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보험의 채권 투자 규모가 가장 커요. 시간 되나? 대표적으로 하나 사례만 보고 갈게요. 자, 여러분 한번 참조해 보시기. 왜서 보험을 투자해야 하냐? 근데 보험이란 이런 거는 어떤 주기 때문에 그 주어지는 그런 그것이기 때문에 어 잠깐만. 자, 제가 평소에 두 회사를 계속 많이 강조했죠. 하나는 한국화재와 하나손해보험이에요. 물론 그 보험 회사 다 좋긴 하는데 이 두 개 기업이 시장에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탄력이 강하다. 좀 대표적인 주가 탄력을 좀 가진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험사 구조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너무 일일 체크하면은 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보험회사는 영업 현황을 보시면은 여기 구체적으로 자기네 그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 보험료를 지금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거. 자, 한국화재한테 장기 보험 같은 게 지금 가장 규모가 크죠. 안에 운영 자금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운영 자산 중에 유가 정군이 규모가 전체가 합계가 11조예요. 11조 중에서 8조 6천억. 전체 비율이 얼마냐면 7% 유가 정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가 정군이라는 자체 그 중에서도 대부분 어디에 투자했냐면 국공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뭐예요? 그렇죠. 채권이죠. 채권이죠. 그 중에서 국공채 가장 많이 2조 5천억 투자하고 있죠. 연간 지금 수익률은 2.6%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은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야내 연금이익률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지금 채권에 얼마 투자하고 있습니까? 6조 7천억이네요. 6조 7천억에서 우리나라가 금리 한 1% 정도 떨어졌다고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야내 연금이익이 얼마 발생하는 거예요? 670억이죠. 순연금이 채권 차익이. 어쨌든 엄청 나는 겁니다. 뭐 물론 제 말은 바로 1%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단계적으로 앞으로 1, 2년 금리가 한번 조정 받기 시작하면 앞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조정을 받습니다. 받게 돼 있어요. 방향을 한번 털면은 이게 지속적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거 이제 그렇게 자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한국화재 그 제가 자 대표적으로 하나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주당 순 자산이 16,000원이요. 17,000원이고, 주당 순이익도 737원 1분기. 작년에는 4,850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자산이 엄청나요. 엄청나.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여동부동한 것은 아직 금리가 방향 털을 턴 건 아니죠, 우리나라는. 근데 해외 사례들 보면은 털 가능성이 비율이 확실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들어갈수록 이 금리가 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장에 그때는 이제 대중 투자자들의 눈이 확 벌게 가지고 막, 예. 자산 조정. 그냥 먹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최소한 여러분 앞으로 한 1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하셔야 돼요. 바로바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어느 시점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글로벌 단위로 금리 인하 동향이 확 전 세계에 이제 퍼질 거예요. 3, 4분기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금융주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딱 되면은 이제 채권주들이 시장을 조명받고 이제 꽃을 피게 돼 있죠. 안 팀장 예상이 안 틀렸으면 거기 아마 몇 개월 후가 될 것입니다. 한 4분기 정도 들어가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근데 이게 단점이 뭐가 있냐면요. 주가가 천천히 움직여요. 천천히. 예. 그래서 투자 금액이 커진 분들은 좋죠. 근데 어쨌거나 투자 금액이 작더라도 나는 안전하게 시장을 대응하고 싶다. 어쨌든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하나 하셔도 돼요. 하나가 투자 규모가 훨씬 큽니다. 자산 운용이.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 이 두 기업이 그리고 개별적으로 또 기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좀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밸류업. 지금 아시아권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소외됐어요. 중국마저도 이제 그 밸류업을 이제 헌법에 이제 상법으로 이제 조정하겠다고 지금 공식화했는데 지금 돌입하고 있단 말이죠. 그 우리나라는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안 팀장에게서 뭐라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정권이 이게 흔들리니까 경제 때문에 밸류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 정부에 보면은 감세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금융시장 그 조정을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는 있죠. 그러면은 이 밸류업에 영향을 줍니다. 어, 될 거예요. 분위기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얼마 강하게 추진하느냐 이제 그런 차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밸류업이 가장 낮은 것이 또한 보험주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그 은행주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등따라 은행들도 만만치 않게 국채를 갖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몇십 조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전한 투자, 그러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투자 경험이 없다, 금액이 작다, 혹은 많다, 나는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험주를 앞으로 한 1년 동안이라도 쭉 들고 있으면 꽤 괜찮은 투자 수익이 발생할 거라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다? 아주 천천히 움직인다는 거. 예. 근데 투자할 때 막 너무 그 일부 사람들은 막 급해가지고, 예. 자, 이렇게 해서 흥국화재하고 하나손해보험을 말씀드렸었고,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력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전력이란 거는 뭐 단순 테마가 아니죠. 실제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이제 용인 클러스터, 그게 전력을 위해서 지금 수조 단위를, 전력 단위를 지금 투자하는, 그래서 그 지금 그 고전압 직류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에 하나 파트가 있고, 그리고 지금 원전 파트가 있죠. 뭐, 체코, 뭐, 이것저것, 뭐, 아무튼 지금 4-5개 나라가 이제 곧 이제 우선 협상자가, 이제 협상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체코는 7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한대요. 체코 원전 사기를 하고 있는데, 규모가 크죠.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앞으로 큰 대세는 화석 연료를 줄이고 친환경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금 지표를 하나 어쨌든 태양광 풍력은 아직 큰 동향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면은 이게 막 좀 많은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런 동향은 없고 지금 글로벌 추세는 이제 원전에 많이 지금 주목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통계 지표를 보면은. 그래서 물론 이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통계는 없는데 중국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 워낙 싸고 잘 만들기 때문에 이게 수지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력 태양광도 지금 다 적자 나죠. 풍력도 마찬가지고. 예, 뭐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원전이라는 것은 특정 기업의 기술 있는 국가에만 수출하는 이게 국가적인 프로젝트란 말이죠. 이거는 되죠. 왜? 할 수 있는 나라가 제한되어 있단 말이죠. 프랑스, 우리, 미국, 중국, 과거에는 러시아도 많이 했는데 이제 러시아, 중국을 좀 제외하고.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프랑스보다 우리나라가 원전이 더 인기예요. 여러분 뭐 뉴스 많이 봐서 아시겠다만. 그래서 안 팀장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그 용인 클러스터 때문에 이제 4기 원전을 이제 투자하려고 방향을 정했죠. 그러니까요. 뭐 그렇습니다. 대세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미국 원전에다가 투자했어 우리가. 지금 거기 지금 6개월 후에 지금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시장은 멀리 길게 보고 시장의 변화라는 거는 단기에 발생하면 단기에 없어지는 법이에요. 장기에 발생한 거 장기로 준비하면 장기에 큰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금액이 작더라도 시장 동향을 잘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다음 미리 빨리 빨리 그 선투자를 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단기든 장기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식 투자하기가 재미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뭐 전력 장치 같은 거는 뭐 변압기, 뭐 전선 이런 거는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거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 전력 이제 어차피 전력을 발송을 하려면은 전압기도 필요하겠지만 발전소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전력은 하나 큰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발전소 지으려고 이제 투자 그런 방향으로 크게 또 시장에 또 한 번, 그냥 앞으로 1, 2년 동안 전력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구조를 보면은. 뭐 이유야 뭐 제가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력 그 인프라가 노후화돼 가지고 뭐 전국적으로 지금 다 교체 작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게 이제 자국의 이제 생산 거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막 이런 데는 저희도 솔직히 작년 가을쯤에 투자해서 지나갑시다. 아무튼 그게도 저희가 지금 한 200% 넘게 수익 내고 그렇습니다. 그냥 항상 안목을 좀 길게 잡으시면은 여러분 이런 훌륭한 수익을 항상 가져갈 수 있다는. 그냥 그걸 너무 안 팀장이 수익 많이 냈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준비해서 앞으로 발생할 일들을 우리가 구상해서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일 가장 제시해 드리는 것이 이제 전력도 전력이 있지만은 뭐 국채 같은 이런 거 말씀드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시간 오래 걸립니다. 6개월 이상은 전망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오늘 투자인데 뭐 저점 깨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러면 분할 매집하세요 그냥.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력 장치에 들어가는 것들 보면은 뭐 저는 S&T 에너지를 계속 말씀드리죠. 이게 지금 앞으로 엄청나게 수요가 많이 터질 거예요. 지금 시장에 워낙 변압기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목매가지고. 근데 이것도 시간이 다소 걸릴 겁니다. 바로 가기는 좀 힘들고, 그냥 매집한다 생각하시고, 상단에는 11,000원, 하단에는 9,000원에서 그냥 매집하죠. 가만히 두고 계세요. 예? 이게 언제 가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늦게 가도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전력 수요 시장이 발전소 수요가 엄청나게 앞으로 폭발적으로 변하기 못지않게 발전소 건설이 시장의 수요가 나타날 겁니다. 안 팀장 예상이 안 틀리서라면 아마 하반기부터 그런 동향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면은 그렇죠.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은 더 말할 필요 없죠. 만약에 이번에 체코 원전에서 우리나라 우선 협상자로 딱 대응된다면 아마 많은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 원전을 눈여겨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영국 같은 경우 현대건설이 지금 딸 가능성이 아주 크게 지금 제시되고 있죠. 지금 이런 거. 그래서 원전은 변압기보다도 이제 앞으로 원전 쪽에 보시면 좋겠어요. 발전소 건설하는 데 대해서. 그리고 우진, S&T 에너지 그리고 우진 같은 거 원전 개척기. 이게 신용 좀 많긴 해요. 많긴 하더라도 만약에 금액이 좀 소소하게 있는 분이시라면은 좀 이렇게 분할 매집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글로벌 큰 트렌드예요. 가네 안 가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원전이 앞으로 수요가 많다는 시장에 이제 그게 이제 한번 동향이 한번 확 꺾일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계속 오를 겁니다. 우지는 우리나라 원전 개척기를 만드는 건데 시장의 점유율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기관들도 지금 사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단지 뭐냐면은 이것은 주식 가격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시장에 어떤 식으로 어떤 악재가 발생해가지고 시장이 폭락했다 치가지고 저점 깨고 뭐 8,000원, 7,000원, 6,000원 떨어지도 그걸로 떨리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아세요? 원전 수요는 앞으로 엄청나게 수요 창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팀장은 항상 분할 매집 제시하잖아요. 꼭 사야 할 때 한번 사주고 비상 때 한번 사주고 이런 식으로 시장의 큰 틀을 이게 바라보는 것이지. 다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좀 빨리 합시다. 시간이 빨리 다 가네요. 그럼 S&T 보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금액이 막 몇백 몇천밖에 없어. 그러면은 보성 파워텍. 예. 워낙 테마 잘 타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4,000원 위에서 제가 좀 기다려보자고 했죠. 200에서 근접할 때까지. 이제 여기 근접하기 이제 3,500원, 600원 이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서서히 좀 금액 잡으신 분들은 이쪽에 좀 보셔서 좀 매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략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7월달 들어가면은 파리 올림픽 있잖아요. 그렇죠? 파리 올림픽에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갤럭시 Z 폴드 AI 기능, 온 디바이스 AI의 통역이나 번역 이런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쪽에는 저희가 이제 조만간 아무튼 그런 쪽에는 만약에 투자 경험 있으시면은 좀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그 외에 이제 OLED TV가 아마 지금 시장에 보면은 아직 공지된 것은 아닌데요. 이제 앞으로 스마트 TV에도 온 디바이스 A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 방송을 직접 자국어 방송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AI 기능이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기술이 지금 체크가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뉴스 찾아볼 필요 없으나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예. 그 저희가 그 보는 특정 채널이 있어 지금 그런 기술 동향들이 체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온 디바이스 AI의 가전에 이 관련 시장 동향이 앞으로 엄청나게 좀 성장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더군데다가 이제 파리 올림픽 한다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TV를 많이 소비하고 그러잖아요. 7월 12일에 이번에 그 갤럭시 Z 폴드 언팩 행사가 파리에서 합니다.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7월 10일에 하니까 오늘 28일이죠. 뭐 어쨌든 한번 잘 보세요. 예? 자, 스마트폰의 폴더에 관련해서는 그걸 다 치고 자, 그 올레드 TV 같은 경우에 TV에 들어가는 PBL을 공급하는 한국 컴퓨터. 이게 뭐 제가 두세 번 얘기했는데 참 면목이 없네요. 계속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최초에 여기에서 말씀드렸었고, 그냥 여기에 갔다가 지금 여기까지 들어와서 한 번 또 사인을 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또 여기까지 들어와 버렸네요. 이게 5,500원인데 지금 5,300원이에요. 더 싸졌어. 예. 어쨌든 여러분 그 올레드 TV가 파리 올림픽 행사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TV나 스마트폰에 PBA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같이 한국 컴퓨터가 베트남 공장에 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으로 이제 여기 TV가 판매량이 증가되면 야내도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왜 계속 조정받냐? 그 조정받으니까 조정받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술적으로 조정받는 거예요. 시장이 워낙 계속 단계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1분기 적자 났어요. 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야내 회사 그 전체 시장 동향 보면은 2, 3, 4분기 하반기 들어갈수록 매출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시장 특징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사신 분이라면은 여기서 2차 매수 한 번 더 해주시고요. 근데 아직 안 사셨던 분이라면 여기서 한 번 더 사주시갖고 좀 살짝 1차 매집을 들어가시갖고 사셨던 분은 이게 2회 분할하고 안 사신 분은 여기서 매집하셔서 8월 올림픽까지 쭉 끌고 가세요. 7월 내지 8월까지 하는 거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때가 준비하지 말고 항상 단기 투자라도 한 1개월, 2개월 이전에 빨리 준비하세요. 남들보다. 욕심 부리지 말고. 세상에서 제일 어설픈 투자자가 기술적 분석하면서 따라잡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그런 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돈이 급하더라도. 침착하게. 응? 계획 단계적으로 잘 짜고, 그리고 주가 오를 때는 가만히 두고 계세요. 가만히 두고 계시면서, 자, 올림픽에 이제 하다 보면은 판매량이 늘고, 막 TV 어쩌고 이쩌고, 막 언론이 말씀 안 하셔도 언론이 여러분 주가를 띄워줄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흥분하고 가장 많이 오를 때 그때 팔시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식이란 거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됐죠? 그리고 HM, 지금 전 세계 보면은, 이제 시간 다 돼갔네요. 다음에는 조금 일찍 시작해야 되겠다. 시간이 너무 촉박지네. 자, 지금 우리 이거 컨테이너 화물 지수 보면은, 자, 이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보면은 5월, 6월, 7월에 가파르게 컨테이너 이제 물류비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게 해운주들이 2분기에 실적을 많이 올렸을 거예요. 실적 발표가 8월 달이죠. 근데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갖고, 그리고 지금 중동에 지금 전쟁이 또 반발하고 있죠. 어쨌든 뭐, 그래서 이 물류비라도 물가 잡기 힘들 지수로 달러는 강세고 내수 경기 침체는 더욱 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하한다는 추세 방향은 안 긴장 보기에는 틀림이 없을 거예요. 지금 정권의 그런 그런 큰 뭡니까? 지금 그것도 그렇고, 그냥 컨테이너 지수만 보더라도 앞으로 금리 방향을 우리가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지금 달러가 강세 이유가 뭐예요? 그런 이유 쓴 거예요. 미국에도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이 약간 출렁출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튼 그런 거. 예.
그래도 미국 시장 유동성이 너무나 좋아서 예. 만약에 검토제 통과된다면은 저 우리 VIP 회원들 나머지 자금 들고 다 전부 다 해외로 다 이주할 거예요. 국내에는 이제 조금만 투자하고. 검투제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정부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검투제 통과되면은 어떻게 되실지 아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검투제 통과되면 부동산 폭락할 거예요, 이제. 안 지켜보세요. 건가 안 건가, 이제. 아무튼 검투제 하면 안 돼요. 지금 시기가 아니에요, 시기가. 저도 민주당 좋아하긴 하는데 갑자기 배신감이 드네요. 예, 어쨌든, 저 컨테이너 화물, 자, 컨테이너 화물인데 제가 중소형 종목에서는 이제 동방하고 대한해운을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주가가 좀 이미 너무 많이 떠버렸죠. 너무 많이 떠버렸어요. 가버렸어요. 이제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거 제외하고 그냥 대한해운을 말씀드렸는데, 대한해운도 오늘 가버리고, 오늘 또 출발해버렸네요. 출발했으면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혜받는 것이 HMM이에요. 예. 종가 호가 접수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금액이 작더라도 대형주를 좀 선호하시기 바라요. 너무 단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HMM이 물류 그 컨테이너에서 가장 수혜받는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HMM도 지금 또 매각하는 지금 진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물류 동향 시장이 워낙 유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해는 좀 성사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 두 가지 호재 값이 겹친다면 HM 하반기는 좀 볼만한 주가 방향이 보여질 거예요. 근데 투자 금액이 작으신 회원들은 좀 재미없겠죠. 너무 굵직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시간 벌써 다 끝나버렸네요. 네, 뭐 대충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의 가장 핵심 주제는 전력하고 금리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뭐 어설픈 전문가들의 뭐 그 어설픈 뭐 기술적 분석 듣지 말고, 암 팀장이 이런 그 해석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아마 대충 제가 말한 그 방향은 저는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차근하게 조금씩 조정장에서 너무 수익률 탐내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한테 진짜 제일 많이 났어요. 그거 기술적 분석은 더 안 되고 단타하는 거는 그거는 자살 행위입니다. 하지 마세요. 물론 돈 많으시면은 게임 사만 하시든가. 저희는 가상자산도 안 합니다. 가상자산 이야기 나왔어요. 토큰 증권. 예. 지금 증권 내부에 지금 정쟁하느라고 지금 부랴부랴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사야 되지. 조지 소로스가 옛날에 우리나라 그 인터뷰하면서 그게 한 몇 년 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 시장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좀 우리 그 한국 투자자들한테 좀 제시해주면 어떻겠냐. 그분이 그 당시에 화내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걸 말해줘야, 물어봐야 주가 가장 싸고 나중에 좋아지지. 그분 전략 제시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시장이라는 거는요, 돌고 돌잖아요. 그렇죠? 좋다는 것은 지금 상승 중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역발상 투자하라는 그 말이죠. 예. 역시 그거예요. 근데 저도 그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미국 시장은 워낙 이게 우리 시장은 좀 약간 좀 다르죠. 그게는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장이 잘 가기 때문에 그게 잘 먹히는데 우리나라는 또 그런 게 잘 안 먹혀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10년 내 해봤지만은. 그러니까 뭐가 잘 먹히냐. 시장 동향이 이제 들어왔을 때 찍고 시작할 때 최초에 이런 거. 지금 어떤 시장 동향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화장품, 그리고 슈퍼푸드, 그러니까 K푸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K라면 단순히 뭐 많이 팔렸다고 해서 이게 뭐 해외 수출 효자 지금 뉴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단순히 테마를 보시는 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해외 소비가 이게 지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해외의 그 외식 물가가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무지 비싸요. 아까 그 내수 소비 보면은 그게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다만 그게 이제 식품 물가 보면 자국의 식품 물가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렌드를 타면서 맛있는 거 거기 K푸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실적이 기반되어 있는 한 가지 트렌드가 지금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최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잘 먹혀요, 우리나라에는. 예. 또 단기에 또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탐내지 마시고 시장 동향 꾸준히 잘 보고하면서 안 변합니다, 이런 것은요. 시간은 좀 소요되겠다면 이런 거라든가. 전력도 마찬가지죠. 사상 처음이에요.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원전을 이제 폐기하다가 좀 다시 또 돌아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 보면 여러분 잘 보시냐. 화장품 완전히 시장이 다 죽었다가 작년부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와서도 시장이 급등해버리잖아요.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제 7월달 체코 원전 우리나라 우선 협상자가 대상자가 포함 딱 되면은 그때부터 원전의 주가는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이제 그게 시작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것도 다 중요하겠네. 이거는 보편적으로 전업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누구나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뭐니 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나라 대세가 뭐다? AI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나라 앞으로 경제 주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근데 지금은 아주 미묘하게 시장 동향들이 돌아가고 있다만 이게 2, 3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 혁명을 불러올 수 있는 한 파트예요. 여러분, 이거 무조건 투자하셔야 돼요. 안 투자하면 여러분 진짜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SK 사피온이 얼마 경제 그런 이제 리스크를 껴안고 KT 리밸류 인수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뉴스 안 나오는 게 잘 모르시죠? 저희는 여의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저는 많이 듣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물밑 작업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지금은 아주 별 볼 거 없는 벤처기업으로 시작하고 하반기에 이제 양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제 1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해피한 거죠. 그냥 씨앗일 때 그냥 투자하세요. 너무 세상에는 오늘 투자하고 내일 100% 먹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암팀장 제게 8% 수익 낸 것도 10개월 투자했어요. 내가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8% 수익 냈을까요? 못 내요, 못 내. 사람 심리가 개입되면은. 그럼 뭐가? 저는 AI가 외국의 시장 동향 그래 돌아가고 있고 우리나라 루닛이라는 회사가 해외에서 실적을 그렇게 동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나는 된다고 생각했어요. 된다고. 그 정부의 최초의 AI 허가를 내준 것이고 그렇더라면은 이게 재무 구조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최초이기 때문에 사람이 투자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그런 무지막장 간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런 주가에다가 여러분께서 기술적 분석하고 재무제표를 보신다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셔야 합니다. 앞으로 AI 생태계에서 이런 일들이 무지막장으로 많이 발생할 거예요. 2025년 들어가면은 현대차의 LCDV가 이런 그 기술적 혁명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지금 이게 관계 기업들을 무지막장으로 지금 주가가 휴지 조각이죠. 무시했죠. 안 보이죠. 버리고 싶죠. 주가가 안 가니까 그 기업이 뭐 하는 것이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큰 돈을 못 만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주가가 얼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기술 동향이 어떤 기술적 혁명이 최초로 발생하는 것인지 기술 동향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AI 중심으로 보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SDV도 AI예요. 결론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도 무지막지으로 많이 갈 겁니다. 지금 왜 맥을 못 추는 거냐면 AI 데이터 서버용이 많이 팔리는 것이잖아요. 진짜 앞으로는 AI 스마트폰, AI TV,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 다 AI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메모리하고 랜더 플러시가 무지막장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볼 필요 없어요. 앞으로 많이 갈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냥 중간중간 단계에 어떤 이슈 때문에 한번 조정받으면은 그건 기회인 거죠. 그래서 시장이란 거는 양갈래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AI 생태계가 B2B예요. 기업 대 기업 간의 거래가 시장 규모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여기 분야 이제 소비 판매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성도가 딱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이제 AI 비즈니스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든가 AI PC라든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반기부터 출시가 됩니다. 이게 시장 분야에서 엄청나게 이제 시장에 그런 그게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낸더플리스 메모리 관련 소재 기업들도 잘 보세요. 지금은 조정받고 있지만은, 예. 이런 동향들을 잘 체크하세요. 근데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타격이 있을 거 아니니까, 예. 잘 관찰해 두었다가 하반기. 또 한 가지 변수는 미국의 대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지만 2025년은 깊은 조정이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까지는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편안하게 좀 투자 수익을 좀 팍팍 거두시고, 물론 이것도 가봐야 알아야 되겠죠. 예.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이거 참, 걱정 반, 그리고 뭐,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아직 유동성이 아직 풍부하다는 거. 근데 여러분, 저는 계속 2008년도 금융위기를 계속 얘기하는데, 2005년도, 2007년도가 그랬어요. 경제 데이터가 아주 강했어요. 전혀 위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갑자기 확 닥쳐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취업률이나 뭐 내구 소비나 아주 좋죠. 그렇죠?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 번에 확 닥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금융이라는 거는. 금융위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실질적으로 좀 내부로 보면 벌써 미국의 경제는 많이 침체가 이미 어느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계속 강세가 되면은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금리를 계속 내리려고 하는 것이잖아. 뭐 그런 거. 예. 어쨌든 너무나 기술적 분석에 눈에 목매이지 마시고 글로벌 이런 동향을 잘 파악하시갖고 투자하시면은 역시 좀 조정장에서도 재미있게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면은 워낙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투자하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장 이벤트나 기업의 동향을 봐야 되지. 그래야 여러분께서 나중에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큰 돈. 안 팀장 말한 큰 돈은 한 배, 두 배가 아닙니다. 앞으로 AI 생태계에서 아직도 역시 많은 투자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께서 시장 파악을 잘 하시갖고 역시 좋은 선택하시갖고 좀 앞으로 AI 생태계는 2, 3년 동안은 계속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게 AI 생태계가 일단 성장기에 들어서면은 그때부터는 재미가 없습니다. 없어요. 안 팀장 말 무조건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진짜 AI 생태계에서 큰 수익을 한번 거두고 싶다면은 꼭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를 때 시작하기도 전에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께서도 안 팀장처럼 좀 한번 크게 어차피 투자라는 거는 종자도 한번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종자도 만들기가 가장 힘들어요. 몇 년씩 걸리고. 근데 일단 종자도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투자하기가 편합니다. 편해요. 그래서 초기 몇 년은 고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이제 그때 가서 여러분 단타하고, 막 사고 팔고, 그게 얼마나 우스운 글인지 그때 가면은 암팀장 말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어쨌든 시선을 좀 넓게 보고, 이 AI 생태계는 몇십 년에 한 번은 우리 사회적인 혁명이에요.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시고 잘 준비하시면 여러분에서 큰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앞으로 오늘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올릴 테니까, 뭐, 한번 기회 될 때마다 잘 들어보시고, 안전하게 하시겠다면 금리 쪽으로 투자하시면 돼요. 전력이라는 거.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